예, 이상이 이제 주로 그 지역 협력 중에서 금융 협력에 대해서 이제 배웠고, 다음이 이제 통상 협력입니다. 통상 협력은 이제 크게 한중일 중심으로 추진되는 게 있고, 환태평양 차원에서 추진되는 게 있습니다. 우선 한중일 차원에서는 한중일 FTA가 지난 한중일 FTA가 한중일 FTA는 지금 6차 협상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아직 결론 안 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한중일 3국 간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외교적인 문제들 때문에 이게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많고, 한일 FTA는 2003년에 처음 사실은 출범을 했어요. 한중보다 더 빨리 출발했는데 6차례 협상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양국 간의 산업구조 문제, 농수산물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거는 지금 현재 진전이 없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한중 FTA는 2005년에 처음 이제 출범을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협상 개시는 2012년에 일어났고, 그 이후에 총 14회 협상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11월 10일 날 북경에서 한일 정상회의 할 때 양국 정상이 협상 타결을 선언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막판 몇 가지 실무적인 그런 이제 그 과제들, 이슈들에 대해서 밀고 당기고 주고받고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고, 이게 이제 완전히 세틀되면 양국 간의 의회 비준을 거쳐가지고 발동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발동이 되게 되면 양국 간에 지금 산업 격차가 많고, 특히 이제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뭐 농수산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넘어오게 되면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일부 농민단체들이 이제 반발하고 여러 가지 민간 분야에서 일부 논란은 예상된다. 환태평양 차원에서는 이제 TPP가 지금 제일 이제 이 관심의 대상인데, 요게 4개국이 출발한 상품협정으로 출발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2008년에 미국이 가입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9개국으로 확대됐다가 현재는 12개국으로 확대됐고, 이것이 이제 일각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하나의 지역 그 통상협력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중국만 싹 빼고 지금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 다 여기 지금 가입돼 있어요. 한국은 이게 미적거리다가 작년에 처음 이제 의사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부가 정식으로 의사표명을 해가지고 양자 협의에 지금 들어갈 그런 계획인데, 좀 늦었어요. 지방에 들어가려면 빨리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12개국들하고 각각 협상을 해가지고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물론 여기에 이제 미적거리게 되는 건 이유가 있죠. 또 우리가 지금 교역이 중국하고 제일 크게 되는데, 중국이 이 TPP 진전에 대해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좀 대외적인 명분상엔 우리는 이미 FTA 할 만큼 다 했다. 한미도 다 했고 한EU도 했고, 그래서 지금 TPP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하고 대부분 우리는 양자 형태의 FTA를 다 했기 때문에 굳이 TPP에 참여하는 것이 꼭 필요한지 모르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그 안에 지내왔는데, 아마 이번에 이제 그게 이제 이명박 정부까지 입장이었고, 이번에 박근혜 정부 들어서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일단은 참석 관심 표명을 했다. 우리도 한번 들어가겠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아세안이 중심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스트아시아 서밋을 주도했던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일부 태국 이런 나라들이 너무 이게 한중일 위주로 이 동아시아 협력이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자기네들 입지가 조금 위축이 되고, 이런 차원에서 자기네들이 인도, 그다음에 호주, 네덜란드를 끼워가지고 좀 동아시아에서 그냥 더 넓은 아시아, 남태평양 아시아까지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무역협정, 지역협력 이런 차원으로 이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원칙적으로 여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4월에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제 작업반을 설립해서 출범시키기로 합의를 하고 2013년 5월에 제1차 공식 협상이 개시됐어요. 한국 등 16개국이 참여하고 있고 현재까지 6차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아세안 플러스 차원, 아세안 플러스 3, 또 아세안 플러스 6, 아세안 플러스 썸씽 차원의 협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동의하고 참여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로 하나 보면 이 현재 아시아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이 지역의 여러 가지 지금 형태, 여러 가지 모달리티의 이런 자유무역 협정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 FTA는 2003년 초에 그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한다는 것이 한국의 FTA 전략으로 확정이 됐어요. 이게 이제 2003년 노무현 정부 막 출범할 때 그때 이제 그 노무현 정부 초기에 우리나라의 대외 무역 협상의 하나의 정책 방향으로 그 당시 설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한국이 지금 FTA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칠레가 제일 전 세계 적극적인 FTA 국가고 한국이 그 다음과는 그 상당히 적극적인 FTA 진행 국가예요. 그래서 현재 한국은 현재까지 발효된 것이 총 국권 46개 국가 이렇게 발효가 됐어요. 칠레, 싱가포르 뭐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미 타결됐고 이제 국회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게 6건 6개국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제 협상이 진행 중에 있거나 또 협상 준비 중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이 4건, 7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한국이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FTA는 우리가 대외 전략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앞으로 이제 우리가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들을 위해서도 단순 무역뿐이 아니고 서비스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FTA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미 발효한 FTA는 이행을 철저히 해서 활용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하나의 정책 방향이고 특히 한중 이번에 타결됐죠. 아직 한일은 지금 아직 정체 상태에 있고 한중일 FTA 이런 걸 통해서 동아시아 경제 통합의 기초를 다져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TPP에 지금 참여하겠다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이 관련 참가국들하고 예비 양자 협의를 진행할 예정에 있다. 그러면 이 동아시아 지역 협력이 지금 현재 여기까지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 미래는 뭐냐? 우리가 이제 경제 통합의 개요를 보면 뭐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누는데 이렇게 한 5단계로 나눕니다. 프리 트레이드 자유무역존이죠. 그다음에 커스텀스 유니언 관세 동맹 그리고 커먼 마켓 공동시장 그다음에 에코노믹 유니언 경제 공동체 나아가서 폴리티컬 유니언까지 이렇게 5단계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역의 경제 통합 보면 미주에는 네프타가 있고 남미의 메르코수르, 유럽의 EU, 또 아시아의 아세안 등이 있습니다. EU는 지금 제일 먼저 앞서가 있는 거죠. EU는 이 커먼 마켓 지나가지고 단일 통화 그리고 단일 중앙은행 또 신재정 안정 협약을 이번에 이제 추진해서 경제 동맹 단계에 가 있다. 그리고 이제 폴리티컬 유니언 단계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2010년에 이제 유럽 재정위기론에서 유로존이 붕괴되지 않느냐 하는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번 수업 시간에 이번 강의를 통해서 배웠듯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오히려 이번 유로존 재정위기를 통해서 더 많은 경제 협력 또 지역 통합 협력에 진전이 있게 되면 유럽 통합을 한 단계 앞당기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형태별로 지구를 위에서 내려다보고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동아시아 이런 지역 협력에서 몇 가지 장애 요인은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간에 첫째로 경제력 격차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 시스템이 다기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제 발전 규모가 보면 지금 GDP로는 이제 중국이 세계 2위고 이제 일본이 3위인데 지금 라오스 이런 거보다 한 800배 이렇게 중국의 GDP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이 엄청나게 경제 규모도 크고 또 일본 같은 데는 경제 시스템이 이제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죠. 한국과 일본, 아세안 빅5는 소위 자본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을 취하고 있고 중국이나 일본, 스몰 아세안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계이기 때문에 경제 운영 체제가 다르다. 그리고 일본은 지금 명실공히 기술이나 이런 분야에서 이제 세계 선진국이죠. 그런가 하면 또 일본은 이제 영내 교역에 있어서 무역 수지 흑자국이고 그러나 이제 나머지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세안 플러스 3의 다른 국가는 일본과의 교역에서 적자를 보이고 있다. 한중일 3국은 상호 보완적인 무역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러나 중국은 아세안과는 경공업 제품에서 수출 경쟁국이다.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이 장애 요인이고 또 이 13개 국가 간의 시장 개방 수준, 그다음에 금융 규제, 자본 자유화 이런 수준이 다 차이가 난다. 두 번째 장애 요인은 이제 지역 패권주의하고 리더십 부족입니다. 아시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해서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정상회의도 출범하고 재무장관회의, 외무장관회의 뭐 이렇게 해서 많이 협력의 그런 대화가 물꼬가 텄는데 최근이 아니라 지난 수년 동안에 상당히 그 강성 정부들이 이제 들어서면서 지역 패권주의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과 일본이 특히 동아시아 그 패권을 쥐기 위해서 여러 가지 외교, 군사, 정치 이런 지금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은 지금 역사 교과서 왜곡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한일 한중 간의 역사 교과서 문제로 이제 여러 가지 잡음을 일으키고 있고 또 과거사 문제, 또 한일 간의 독도 분쟁, 중국과 일본 간은 지금 그 조오도, 랴오이따오 분쟁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중국은 이제 동북공정을 통해 가지고 계속 무슨 이 만주 이런 쪽을 자기네 그 역사 속으로 좀 편입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남아 국가들하고 서사군도, 난사군도에서 영토 갈등을 벌이고 있다. 지금 상황이 벌써 이 98년도에서 한 2002, 3년도하고 많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구체적 비전과 실천 방안이 아직 부재하다. 아세아 경제협력, 지역협력, 통합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총론에는 다 합의하면서 이 강론에 있어서 서로 이해가 지금 엇갈려 가지고 구체적으로 강론에 관한 그런 이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고 특히 이 지역 통합을 추진해 나갈 강력한 중심 기구와 이런 것들이 없다. 유럽은 사실상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프랑스와 독일이라는 그 대륙의 강대국이 서로 공동의 이해를 하고 서로 양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 동아시아에도 지금 현재로서 가장 경제력이 또 군사력이 큰 중국과 일본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쉽지 않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독일과 프랑스는 2차 대전 때 싸웠잖아요. 그렇지만 독일이 이 전쟁에 대한 자기네 잘못을 솔직하게 다 인정하고 배상하고 그런 과거 청산에 대한 역사, 과거를 청산한 역사, 과거 역사를 청산하는 그런 이제 이 과정과 용기를 보여줬는데 지금 일본은 남들은 다 알고 있는데 자기만 아니라고 오리발을 계속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거기다 중국은 과거에 자기네들이 그 부강했던 시절에 그 영토를 좀 찾겠다고 그 주위에 있는 약소국들한테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바뀌지 않으면 어려운데
하여튼 구체적인 비전과 실천 방안이 부재하다. 이게 지금 특히 이쪽 남사군도 서사군도에서 보면 이게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원 때문에 중국이 이제 자꾸 자기네 영향력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앞으로 전망은 결국 이제 통합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우선 관세 비관세 장벽이 해소되고 영내 자유무역 협정이 확대돼 가지고 이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이 이 단일 시장으로 커먼 마켓으로 그렇게 이제 나가는 것이 일차적인 그 관건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국가들 간의 어떤 경제 발전 단계가 어느 정도 수렴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발전된 나라를 밑으로 끌어낼 수는 없고 지금 스몰 아세안들을 지원해서 빨리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GDP나 1인당 국민소득이나 또는 여러 가지 사회 경제 운영 시스템 이런 것들을 위로 끌어올려야 된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이 지역 통합에 대한 강한 어떤 공감대 이런 것들이 확산돼야 되는데, 결국은 앞으로 방향은 지금까지 이제 CMIM이 그나마 제일 지금 여기에서 가시적인 하나의 작동할 수 있는 성과물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암로가 설치됐기 때문에 이것이 더 잘 이제 굴러가면서 소위 아시아판 그 위기 대응 메커니즘, AMF, 이번에 그 ESF가 생겼듯이 이런 형태의 독립적인 기구가 설립되는 그런 이제 방안이 하나 있고, 그리고 영내 그 무역시장 통합, 그리고 각국의 경제권 수렴도가 어느 정도 충족되는 단계에 가야 그때 이제 경제 및 통합 문제가 이제 논의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통합을 위해서는 우선 당장 안 되니까 이 환율 운영에 대한 어떤 그런 협의, 실무 협의 또는 장관급 협의 이런 거라도 좀 수시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지역 내 통화들의 변동률을 좀 낮추고 안정적인 그런 이제 그 환율 통화 환경을 구성할 수 있을지, 이런 소위 지역 환율 조정 메커니즘이 먼저 작동되었으면 하는 것이 이 바람입니다. 그리고 유로존이 이번에 보니까 좀 서둘러다 보니까 남유럽 국가들이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잃어버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가 채무가 많이 늘어나고 이번에 유로존 재정위기를 불러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너무 서두르지 않고 상당한 시간을 두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유럽은 뭐 우리가 시간에 배웠듯이 벌써 5, 60년이 경과해서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베르너 보고서, 들로르 보고서 이런 것들이 그간에 중요한 보고서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이제 이 유럽의 사례를 우리가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가 아시아 경제 통합의 어떤 장기 로드맵을 우리가 만들 필요가 지금 있다 하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2040년까지는 이게 뭔가 이 타임라인을 설정하지 않으면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2040년까지 무역, 투자, 그다음에 시장 이런 것들을 통합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2050년까지 통화금융 재정 등을 통합해서 경제 공동체, 더 나아가서 그랜드 아시아 플랜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통합을 위해서는 이제 결국은 이 호혜와 협력, 공생 공영 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제약 요인을 대승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스몰 아세안 등 이렇게 경제력이 취약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경제 여력이 있는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금 암로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은 정말 미약하고 미소하지만 이런 것들을 더 키워가지고 구속력 있는 의사결정 권한이 부여된 그런 통합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중국과 일본이 어떤 스탠스를 갖고 여기에 대해서 나오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지금과 같이 저렇게 반목과 대립과 갈등을 빚는 한 어렵다.
근데 여기에는 사실은 또 미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왜? 중국이 저렇게 너무나 지금 단기간 내에 슈퍼파워로 좀 등장하고 미국하고 갈등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견제할 수 있는 미국의 정책이라는 것은 빠른 거 아니겠어요? 대항마를 키우는 거죠. 거기에서 제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일본이고, 그 부분에서는 일본도 이 지역에서 중국의 그 세력이 너무 커지는 거에 대해서는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손을 잡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중국이 어떤 군사적인 그런 이 슈퍼파워로서의 야욕을 어느 정도 자제하고 지역의 어떤 정말 진정한 리더로서 나오겠다는 그런 변화가 없으면 쉽지 않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니까 중국의 영향력을 봉쇄하기 위한 어떤 TPP라는 또 이런 새로운 형태의 그런 모달리티가 등장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과 일본이 이제 이 리더십 경쟁을 중단하고 호혜적인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하나의 관건이고, 일본 절대로 일본이 과거사를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과 배상하지 않으면 진정한 사실은 이 지역의 평화라는 것은 또 협력이라는 것은 쉽지 않죠. 과거에 있었던 뭐 위안부 문제, 또 뭐 침략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독일하고 또 다른 그런 이제 이 배경이 있습니다. 독일은 그 주체가 누구였어요? 전범 나치라는 집단이에요. 나치는 사라졌어요. 근데 지금 일본이 2차 대전을 완전히 자기네들이 반성하고 사과하기 위해서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천황한테 있는 거예요. 천황한테. 천황이라는 체제가 그대로 존재하는 한 그게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하면 천황 자신이 입장을 바꿔야 될 텐데 그것이 이제 그렇게 단기간 내에 우리가 예상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죠. 중국은 이제 지역 패권주의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래서 이제 한국이 그나마 지금 중일 간에 또 아세안과 한중일 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미디에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다. 그래서 한국이 좀 더 이런 부분의 역할을 좀 할 필요가 있고, 이걸 통해서 동아시아 지역 협력과 통합이 이루어져서 앞으로 이 동아시아가 이 동아시아 밖에 다른 국가들하고 서로 또 이 협력하면서 대등하게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